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6일이죠 자, 암호화폐 소식 들어가기 전에 제가 꽤 멋있는 영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로봇의 발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 감상하시죠. 왼쪽 2019년 그리고 지금 현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는 저작권 문제가 될까봐 일단 껐고요. 자, 지금 보시면 2009년 이제 겨우 걸어가는데 2019년 장애물을 뛰어서 넘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곧 있으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게 될 날 정말 얼마나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불과 10년 만에 이 정도로 발전을 이뤘는데 2029년에는 로봇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은 저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가지고 각 집마다 한 대씩 이렇게 구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 신기한 영상 이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소식 먼저 시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하락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5693불을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불장에 들어섰다 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불장이 왔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나름 신빙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다른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한 가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하고 이 무역 전쟁 관련된 그 협의를 하는데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잘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오늘은 제 진척이 너무 느리다, 이라는 처리되는 과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관세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25%로 상승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덕분에 내일 당장 이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미국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긴장을 해가지고 쳐다봐야겠죠. 긍정적일 것인지 부정적일 것인지 혹은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인지 내일 이 시간쯤 되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들 소각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400만 이오스 코인 소각 안건이 1단계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펀디엑스 역시 5월 11일이 되면은 2019년도 1분기 토큰 제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소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 개수는 145억 개, 75억 개 펀디엑스 토큰과 69억 개의 펀디엑스 넴 토큰이 소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트파이넥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트파이넥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금 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레지날드 파울러를 조사 중인 미 사법당국이 거래 정황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은 미국 당국은 파울러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스터 US 워크북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발견을 했고요. 해당 리스트에 따르면 파울러는 지난 2018년 한 해 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수의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대규모 자금을 이체를 했고요. 파울러는 이를 위해서 그림자 은행을 운영하며 비트파이넥스 등 거래소가 자금 세탁 감시망 등 제도권 밖에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뜬금없이 미국 신생 풋볼리그에 후원할 예정이었다고 하니까 여러가지로 굉장히 구린 사람이 지금 비트파이넥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 때문에 초악재가 터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잘 조사를 마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서도 또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트론 뎁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피해액은 5,569 트론 코인입니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공격 발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점을 아직까지도 보완을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저스틴서는 지금 트론 뎁 해킹이 외부 검증팀의 검증 시스템의 결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공격 사태를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해커들만 없으면은 이 암호화폐 산업이라든지 신산업들이 더욱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부분들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중국 엔트파이낸셜에서 자체 토큰 발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정정 기사가 나오는데 자체 토큰 발행 계획이 없다. 프라이빗 체인 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인트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제 토큰은 발행 예정이 없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국 IT 정보 사이트 해커눈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시아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점점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는 기술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와 적절한 금융 구조의 부재는 아시아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는 촉매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이 둘 중에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죠. 대한민국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또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도 전혀 돌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가 전 세계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이 미래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트커넥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기였죠. 다단계 사기인데 거기에 홍보 책임자였던 이 카를로스 마토스가 최근에 자신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도 25,600달러를 투자를 해놓고 이제 25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욕심 때문에 이제 출금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돈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이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혹은 보장된 이자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그런 프로젝트들이 믿을만하다 혹은 사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하는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서 받쳐주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일단 최대한 많이 알아보신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SV는 과대평가됐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과소평가됐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는 슈노 시그니처를 구현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를 테스트넷에서 시범 운용을 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기술력을 구현해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했고, 비트코인 SV에 대해서는 약간 안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로저버가 이거 들으면은 이제 기분 아주 좋아라 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JP모건이 함께 손을 잡고 JP모건의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인 이 쿠오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JP모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체인 클라우드죠. 애저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귀금속 원산지 추적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채굴이 되었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돈을 서슴없이 더 지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치 V체인 같은 그런 서비스죠. 한편 이 V체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Vkey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암호화폐를 들고 있던 사람들, 기존에 프라이빗 키를 한 명이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강제로 소각되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V체인에서 이 V키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프라이빗 키를 부분으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의 V키에 저장하는 방식이며, 키의 단일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고 턴키 방식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블록체인 시장이 발전하고 있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V체인 같은 경우는 정말 지속적으로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 관련된 소식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볼륨이 패라볼릭 이 밥그릇처럼 국그릇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법정 통화인 닐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남미 같은 경우가 난리가 났죠. 나라 법정 통화들이 인플레이션 및 가치 하락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브라질에 관련된 소식을 봤고요. 이 뒤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이 이토로의 수석 분석가인 마틴 그린스퍼는 비트코인은 현재 장기 추세 하락선을 깼다. 이는 베어마켓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장 부시고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바트 심슨 패턴의 후반부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향후 몇 주 내에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 큰 폭, 얼마나 큰 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선을 보면은 이 위에서 놀다가 약간 깨져서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지를 받는 가격대를 보면은 여기 이 부분 5,683불, 그리고 한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죠. 5,633불. 여기 두 군데가 뚫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심지어는 여기까지 와도 5,302불, 5,300불 정도 때까지 와서 맞고 다시 올라간다 할지라도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지표를 봐야 저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분 알레시오 라스타니,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비트코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트를 굉장히 잘 보는 사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터 브렌트보다 이 알레시오 라스타니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은 이 사람의 의견 하나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오늘 딱 마침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토대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51선,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 이 51선, 전에 51선 맞았을 때 여기 걸렸다가 쭉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저번 주에 51선 맞고 떨어졌었는데 세력들이 힘을 내가지고 51선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51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불장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불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미지수다, 확인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로 비트코인이 6,80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단순히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착을 했을 때 이것을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또 말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바닥을 찍었던 이 부분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정말 강한 매수세와 함께 쭉 반등을 해주는 것, 이것이 추세 전환 및 불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었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여기 있는 파란 선은 21일선입니다. 비트코인 역사를 계속해서 봤을 때 2015년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큰 하락이 왔었고 하락 및 횡보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거쳐서 저기 보시는 이 쌍바닥 한번 또 찍었죠. 이 정도의 큰 하락이 있고 난 후에 비트코인이 서서히 올라가서 이 21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불장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추세가 딱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21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이 4월봉이 21일선 위에서 마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트레이딩 뷰를 제외한 다른 차트에서 봤을 때는 이 21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2월달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21일선 위에서 마감을 해야 불장으로 가는 추세 전환 및 신호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었고, 가격 대비가 이제 대략 5,250불, 제가 앞에서 차트에서 봤었던 이 추세선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5월달 안에 이 추세선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좀 강하게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깨지 않으면은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고,
추세 전환 및 불장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3가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6,800불 선을 뚫고 그 안에서 안착을 하는 것. 하지만 가능성은 적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인해주고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것.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월봉이 21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대는 대략 5,250불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짤을 보고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비트코인 키오스크, 이제 ATM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식입니다. 앱을 다운받고 이제 주문을 한 다음에 신용카드를 여기서 긁으면은 곧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편한 그런 방식의 ATM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버 드라이버인데요. 우버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바로 핸들 옆에 차트를 켜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전 꼭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차트와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을 나열해 놓은, 정리를 해 놓은 그런 표가 있어서 한번 퍼와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정리된 그림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트위터에 오시면은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간에 약간 지루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드는데, 그래도 제 나름에는 꽤나 좋은 정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크린 캡처도 하고 메모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부디 저의 이런 노력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식과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